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1살 터울의 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둘이 형제인데도 공부하는 스타일도 집중력도 모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하게 되고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의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이마다 정말 실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두 아이를 함께 가르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학년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마다의 그 특성도 다르고 네. 학습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세 가지를 아는 친구가 있고 또 똑같이 가르쳤는데도 다소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금 좀 몸이 고되시더라도 아이들을 좀 같이 앉혀놓고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 봐주다가 동생 봐주다가 하다 보면 엄마도 정신이 없어질 수 있고 아이들도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형이랑 동생이랑 각각 20분씩 따로 앉혀놓고 피드백을 확실히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를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엄마도 몸도 마음도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형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형한테 이리 공부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아, 네네. 그때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 우리 그래요? 형이, 예,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형은 중3이었거든요.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리 가르쳐 주면은 감 떨어진다고. 나도 감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떨어져서 거절을 했어요. 자존심이 더 상했습니다, 그때. 아니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좀 바쁘거나 그럴 때 뭐 오빠한테 아니면 언니한테 동생 좀 봐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이 가르쳐줬을 때 이리 씨처럼 이렇게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아직 그것도 몰라? 아 그러니까 에이, 이런 말을 듣는 자기도 순간, 몰랐으면서. 그렇죠. 나는 이거 다 알았어.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상해지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형이 지도하지 않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형이라고 해서 사실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수학 13점 맞는 실력으로 동생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동생 앞길을 막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또 큰일 날 일이에요. 아 그거야말로 정말 감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형의 의욕만으로 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칫 5개념을 가르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형제지간 사이의 지도는 옳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사이가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형제들이라면 당연히 권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형제 자매의 실력과 그 성향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함께 앉혀놓고 교육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아이들 스스로도 속으로 비교가 안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가 제일 진짜 상처되죠. 상처가 많이.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보다 맞아. 어머니가 그러면 더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아이들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난 형보다 혹은 뭐 동생보다 못해 하면서 뭐 열등감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칭찬만 하는 것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간결하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뭐 지시하는 행동보다는 개인을 위한 목표를 뭐 각자 따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뭐 너네 둘이 뭐 둘 다 문제 풀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늘 어떻게 아이 개인에 맞춰서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이 잘 따라갈 겁니다. 네.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 개별의 인격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지하시고 아이들이 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흥미 그리고 또 수준에 맞춰서 또 목표에 맞춰서 지도를 하신다면 부모도 행복하고 또 아이도 행복한 그런 공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남자아이고 쌍둥이다 보니까 뭐든지 둘이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도 사람은 다 컨디션이 달라서 오늘 동의가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오늘은 또 동의를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엄마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거나 꼭 같이 하려고 무조건 같이 가려고 그리고 장난을 칠 때도 누가 하나 옆에 그냥 건드려만 주면 그냥 확 불 붙듯이 그렇게 장난을 쳐버려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쌍둥이네가 수다학을 찾아와 줬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꺼번에 두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참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아이를 함께 학습을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오늘 딱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우리가 잘 해결해주면 기쁨도 2배.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고통도 2배. 더 지어 짜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도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이 학년이 다르면은 좀 따로따로 시간을 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네요. 근데 학년도 제가 같고. 근데 아까 잠깐 듣기로는 저 친구가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뭐 이런 이 선의의 라이벌 의식. 요건 좀 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승부욕으로 이어지면 더 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씨기처럼 분명히 순 기능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디션에 맞추지 않고 옆에 형제에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양이나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꼭 생각을 해서 정확한 수준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기 학습량만 지키고 나면 충분히 이제 공부한 거니까 그 옆에 친구를 이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맞는 양 그리고 난이도를 경쟁심으로 막 더 하려고 하다가는 그냥 흥미를 잃고 지쳐버릴 가능성이 더 그럴 수 높습니다. 있죠. 네. 네. 저는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은 우리 형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서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좀 아는데 아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장난치다가도 갑자기 불붙듯이 확 붙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걸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막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음역대가 원래는 메조소프라노였는데 네. 소프라노로 완성을 했습니다. 원래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어. 네, 어머님도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조만간 근데- 되시겠는데? 근데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한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잘 해도 옆에서 또 이렇게 꾹꾹꾹꾹 찌르고 자꾸 장난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선생님. 분명히 형제끼리 뭐 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서 걱정할 건 사실 없는데 이게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엔 뭐 열린 공간에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거실이나 뭐 주방, 식탁 등 이렇게 엄마 눈에 닿는 곳에서 공부하게 하면 아이들도 엄마가 지켜본다는 생각에 뭐 공부할 때 동안은 좀 장난도 좀 덜 치고 뭐 엄마도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또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난칠 거리가 될 만한 소품들은 좀 치워주시고 그렇죠. 학습 공간을 맞아요.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자꾸 장난치는 일이 생기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방법을 살짝 바꾸는 거죠. 뭐 토론 학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인강을 들으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다면 그런 형식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 것에 이제 집중하셔서 네. 너무 화내시고 나무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장난치는 모습들은 아이들이 크면서 학습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면서 네. 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쌍둥이니까 뭐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학습하는 걸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동현이, 동희, 쌍둥이 형제를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 함께 지켜봐 주세요. 쌍둥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들. 어머, 진짜 똑같은데. 유수 시간에 귀여워. 배웠던 대깔꽃만이. 동이 다녀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 품에 쏙 안기는 모습이 참 귀엽죠? 어머니 2배로 행복하시겠어. 아유,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주 진하게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게 정말 아이, 보기 좋아 좋습니다. 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함께 어디론가 달려가는 쌍둥이. 무얼 하나 봤더니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기 시작. 집에 오자마자 게임 삼매경입니다. 똑같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반짝이 항상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겠어요. 야, 이거 원래 오락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보기만 해도 신나요.
게임을 하는 동현이와 동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게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오, 야. 아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헤어지면 또 못 보잖아요. 근데 늘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동현이와 동희. 의자에 앉아 자리까지 잡고 블록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형제가 함께해서 그런지 게임도 장난감 만들기도 모두 집중해서 재미있게 하는 것 같죠? 같이 집중하니까 뭔가 더 귀엽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네. 부모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그러네요. 친구 같은 형제. 아니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부러운데 부모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시겠어요.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그다음에 더 든든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아 든든하고. 그래서 저 혼자 할 것보다는 동현이랑 같이 하는 게 더 편해요. 뭐든지 함께한다는 쌍둥이.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일과까지도 서로 똑같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4학년 스케줄 치고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집이랑도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학습 그 30분도 집중해서 한다면 사실 3학년에게는 알맞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자유 시간을 좀 계획표를 짜서 체계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둘이 호흡이 또 진짜 잘 맞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스케줄을 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수학 공부한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고 독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숙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맞게 스케줄을 짜봐도 참 도움될 것 같아요. 이번엔 함께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책 보는 모습까지 똑 닮았네요. 오 이제 또 책도 같이 읽어요. 만화책을 보는 모습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럼 자막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누가 누군지 근데 너무 진짜 헷갈려요. 비슷하죠. 근데 집중도 똑같이 같이 하고 너무 네. 멋있는데요.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어머 대답도 똑같았어요. 합창단인 줄 알았어. 둘이 같이. 오. 그런데 그리는 책보다 학습 만화책이 더 좋아요. 그리는 거면 그림이나 무슨 만화 같은 게 많이 없어서 글만 많아가지고 좀 읽기가 좀 그런데 학습 만화책은 뭘 또 알면서 재밌어서 그게 좋아요. 저도요. 흥미가 있는 책들은 아주 많이 읽으려고 하죠. 늘 뭐 잠시 자유 시간이나 이럴 때는 책을 많이 읽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학습 만화나 그런 것들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긴 하시지만 사실 학습 만화라도 읽는 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아직은 학습 만화여도 좋으니까 책을 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좋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설, 뭐 예를 들면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만 유도해 주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좋은 독서 습관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엔 뭐 글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집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글이 많은 쪽으로 좀 유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 관련 도서라든지 뭐 스토리텔링 교과서 책도 좀 재미있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봐도 좋겠습니다. 드디어 노는 걸 끝내고 공부할 시간. 쌍둥이의 공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도 뭐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잘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네. 모습이에요.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요. 몸도 선생님한테 물어봐. 예쁘게 앉아서. 왜? 야, 이제 공부하는 모습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아우 책상도 저렇게 나란히 놓으시고 아니 애들의 딱 자세가 초등학교 3학년 맞나요? 굉장히 그쵸. 의젓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중해서 공부하나 싶은 순간 라는 그러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맞다는 신호예요. 그러네요. 자연스러운 이게 겁니다. 정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릴 걸 그랬어요. 네. 한 명이 장난을 치더니 결국 공부는 뒷전. 함께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쌍둥이. 동현아, 동희야, 이러다 엄마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장난치기도 좋고 네. 공부하기도 좋고 책상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네, 칸막이도 저는, 없고. 너무 그 멋진 모습,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줘서 장난을 언제 치나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장난 왔어요. 커밍 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마 엄마가 이제 고민이 된다 하셨던 부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형제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바로 이제 장난이 이미 눈빛으로. 그럼요. 딱 이거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들 바로 또 이거 하는 네, 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당연히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책상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눈만 돌리면은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 거니까요. 이거 마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을 옆에 딱 두고 공부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렇네요. 것 같아요. 동이 뭐하냐? 어? 뭐 하십니까? 역시. 엄마의 목소리 커지잖아요. 어머니 목소리 확 달라지셨어요. 뭐 하냐? 순간 말씀도 저는 짧아지시고. 군대 조교가 생각났어요. 그렇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어? 알았지? 엄마의 등장으로 한 방의 상황 종료. 다시 자리에 앉은 쌍둥이. 이번엔 집중해서 공부하나 싶은 순간. 또 일어났어. 어떡해. 불안해. 동현이가 블록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하자 결국 동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블록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 이제 엄마 금방 들어오신다 니네. 카운트다운 하면 엄마 딱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금방 와요. 결국 공부는 뒷전. 다시 장난감 만들기 삼매경에 빠진 쌍둥이. 이러다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어머니 이제 오페라 하듯이 이제 네. 뭐하냐 하는 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지키고 있으면 통제가 되지만 딱 등 돌리고 가시는 순간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공부보다는 놀기죠 우선은. 그런데 이럴 때 초반 5분 정도만 좀 있어주시고 네. 그러면은 또 우리 자연스럽게 또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야, 어머니가 또 아니 또 조언을 해달랬더니 뭐 정상적인 거라고? 김세 선생님 뭐하냐? 이럴까 봐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묵직한 단호함으로. 아니 저라면 일단 블록 책상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뒤돌면 엄마 레고가 입장에서.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동현동이 이 시기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딱 걸렸어 지금 엄마한테. 딱 걸렸어. 어? 공부 다 했어? 빨리 얼른 하고 놀아. 얼른. 동현동이야. 이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빨리 들어가. 그래도 어머니께서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약간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아이를 통제를 잘 하시네요. 엄마의 등장에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쌍둥이. 이 정도면 엄마의 고민이 보이는 것 같죠? 공부만 너무 많이 하면 좀 시시해서요. 공부만 계속하면 집중력이 저는 계속 떨어져요. 같은 것만 하면.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얘기를 했는데 전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겠죠. 같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집중력은 좀 떨어져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요. 장난기가 있어서 그렇죠.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맞아요. 아직 당연한 어리니까. 모습이죠. 대신에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그건 문제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공부와 놀이의 경계가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옆에 바로 친구가 있고 이 쌍둥이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와 뒤에 놀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하루 학습량을 딱 정해준 다음에는 학습이 끝나면 그 후에 놀이를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아요. 수학 공부 후 놀이 이런 식으로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면 빨리 놀고 싶어서라도 옆에 아이한테 장난을 걸지 않고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이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아무래도 함께 했을 때의 순기능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장점만 잘 활용해서 공부한다면 하게 해준다면 엄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다른 사연들을 얘기할 때는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할 때는 뭐 동생하고 좀 분리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책상까지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을 좀 쓰면 좋을까요? 사실 뭐 쌍둥이라고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땐 자기가 쌍둥이라는 걸 뭐 부끄러워해서 뭐 같이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반에 배정을 부탁하거나 뭐 학원도 같은 데는 안 다니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있거든요. 근데 동현이 동이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런 환경만 약간 조정해 준다면 지금처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젠 둘이 뭐 등을 돌리고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네. 뭐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해 주는 거죠. 이런 조그만 환경 개선만 해줘도 아마 장난치는 횟수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아니면 엄마가 들어와서 군기 잡는 거 아주 인상적이지 않았잖아요. 뭐 잘 하냐?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분간 뭐 습관 잡힐 때까지는 어머니가 아예 잠깐 좀 들어와셔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나가신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형제가 우애도 좋고 지금 사이가 좋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게 좋은 영향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환경만 조금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2명이면 다 좀 각자 개성도 다 다르고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검사 결과가 기대가 돼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해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쌍둥이니까 왠지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도 좀 정밀하게 들어가면 뭔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일단 안정적인 그런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둘 다 자기 조절, 학습 습관 능력이 모두 다 높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동현이, 동이 모두 재능이 많고 또 또래 활달한 아이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점을 살펴보자면 둘 다 신체 운동 지능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렇게 신체 지능이 높을 때는 이 몸을 움직이는 걸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쉬는 날 같은 경우 아빠와 운동이나 등산 이런 부분들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신체 능력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나머지 그 강점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은 비슷하게 높게 나왔지만 타고난 재능은 조금씩 네. 다를 수 있죠. 동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요. 또 리더십이 강한 성향입니다. 반면 동현이는 논리 수학 지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이런 강점을 잘 자극해 준다면 동현이는 연구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요. 동이는 어떤 사회 활동하는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둘 다 대단히 건강한 정서 상태와 네. 학습 동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쌍둥이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셨네요. 네, 다행인 건 둘 다 자율성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막 다툼이 많을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 조화로울 수 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조금 양보하고 한 명이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현이, 동이가 서로 호흡도 잘 맞추고 아주 이상적인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 습관으로 넘어가 보면요. 학습 습관도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둘 다 시간 관리, 집중력 다 아주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동현이는 책을 읽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엄마가 독후 활동을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습 만화 이외에 다양한 재미있는 책들로 좀 얘기를 나눈다면 금방 독서 부분도 좋아질 겁니다. 검사 결과 둘 다 굉장히 높은 정서와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명이 리드하면 한 명이 좀 맞춰가는 성향이라 궁합도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장난치는 것도 사이가 좀 좋고 또 아직 어린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네. 엄마가 너무 많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궁합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남녀 궁합 보듯이 쌍둥이 궁합이 이렇게 좋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고요. 어머님이 일단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형제끼리 잘하니까는 서로 그 대인 관계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도 메워주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렇게 정말 우애가 깊고 사이 좋은 게 검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다른 과목의 공부를 끊는 동현이와 동이. 이번엔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 있게 책을 넘기는 모습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죠? 자, 이제 장난 안 치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 둘이 왼손 오른손도 다르게 쓰네요.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그죠? 어.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똑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연산 아니 속도- 왼손 오른손을 써서 진짜 더 데칼코마니처럼 딱. 동현이랑 동이 수학은 좋아 어때? 좋아요. 쉽고 재밌어요. 계산하는 것도 재밌어요. 와.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수학 선생님으로서 너무 기쁜데요. 선생님. 저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연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현이와 동희. 근데 끝낼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닿는 그쵸, 걸 보니까 예. 너무 예쁘네요, 정말. 기다렸다가 그것도. 뭐든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넘기는 것도 똑같아요. 야, 이거 좀 거울 되는 것 같은데요? 거울? 이번엔 다른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 동현이와 동희.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수학에는 정말 관심과 흥미가 많은가 봐요. 같이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뭔가 연산 문제보다도 서술형이나 문장제 문제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푸는 걸 보면 실력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동현이가 동희를 부르는데요. 야, 나 이거 모르겠어. 5초네. 5, 4, 3, 2, 1. 지금 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네.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죠?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답지를 보거나 엄마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그쵸. 서로가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그 문제의 풀이 방법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네,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저렇게 되면. 원래 또 못 푸는 애가 원래 좀 쭈뼛쭈뼛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러지도 않고 나 이거 알려줘. 알려줘. 그래, 알려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건강한 승부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동현이가 동희에게 질문하고 동희가 알려주고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생각났다. 동야 땡큐. 아, 문제를 풀었어요. 네. 동희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현이. 쌍둥이는 평소에도 모르는 걸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알려줘요. 저는 동현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서 제가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라 저 머리에 더 생생하게 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순기능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둘이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정말 완전히 수학학습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제끼리 하니까 얼마나 또 훈훈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다만 그 후에 이제 해설지나 정확한 답을 보고 자신들이 대화를 한 것이 맞는지는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오개념을 서로 공유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걱정했던 네, 거예요. 네, 자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한번 같이 확인하자 네.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네요. 네. 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번엔 내가 가르쳐주겠어. 이게 또 누가 하나만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도움을 주니까. 이번엔 동현이와 동희 둘 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쌍둥이의 선택은 바로 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엄마 네. 외쳐야죠. 나 이거 모르겠어. 공부할 때는 엄마를 당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할 만큼 하다가 정말 모르는 것만 이제 어머니를 네. 딱 이렇게 그것도 참 좋아요. 바로 하시네요. 부르는 게 아니라 쌍둥이 있는 집이 갑자기 부럽기 시작했어요. 저 집은. 그런데 아이들이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엄마 찬스를 쓴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저 정도 문제는 충분히 스스로들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네.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면 동현이도 읽어봤어? 아니, 나 이거야. 그럼 먼저 13번 엄마 가르쳐주고 갈게. 네. 잘 봐봐, 동현이도. 알았어. 한 시간에 몇 분이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건데. 60분을 몇으로 나눠야 돼? 몇 등분 하래? 내는 그래, 4등분 해봐.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60분을 4등분 해봐. 60분을 2등분 하면 얼마야? 30. 30이잖아. 네. 그럼 30을 또 둘로 나누면? 15. 그럼. 답변 유도를 참 잘하시죠. 네. 설명을 어머님께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시간과 분의 개념을 또 이해를 시켜주시고 네. 분수식으로 쓸 수 있게 또 한 번 유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있는데 다만 등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몇 등분, 몇 등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뭐 4분의 1이라는 분수꼴로 읽어주시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5분. 그래, 15분. 여기 적어, 0분. 엄마의 설명에 동현이와 동희 모두가 금방 이해하고 답을 생각해냈는데요. 뭐는 뭐야? 엄마는 엄마지, 엄마. 서술형 문제나 조금 꼬아서 나온 유형의 문제를 더 고민해서 풀려 하지 않고 바로 모르겠다며 질문하는 동현이와 동희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대충 읽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고 빨리 놀아야겠다 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엄마 찬스를 또 쓰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에는 둘이서 생각을 해서 좀 풀어내게 둘이서 알아서 답까지 유도를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문제를 아이들이 읽고 같이 읽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어머님께서 어떻게 네. 푸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죠. 엄마의 지도 후 다시 각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쌍둥이. 동현아, 너 다 풀었어? 응, 다 풀었죠. 그럼 엄마 부를까? 응. 엄마, 다 풀었어요. 진짜 저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다 풀었어. 이제 놀 거예요 하는 거 그렇죠. 같잖아요. 예, 당당하게. 근데 대단한 건 한 명이 또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다 풀 때까지. 쌍둥이의 부름에 채점을 하기 위해 온 엄마. 동현이와 동희 사이에 딱 앉아서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히 채점을 해주는데요. 엄마가 채점을 하는 동안 동현이와 동희는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학습 만화책을 보고 있네요. 동이 책 덮어봐. 책 덮어봐. 이거 봐 동이야. 니네 지금 또 문제를 똑바로 못 읽고 아는데 또 틀린 문제들이 엄청 많아. 자 동이야 10번. 동이 봐봐 10번. 동현아, 동현이는 봐봐. 가와 나중에 가는 12고 나는 15라고 적어 놓고는 그러면 답은 나이다. 뭘 찾으라 했는데? 더 짧은 거. 그래, 더 짧은 문제는 뭐야? 더 긴 게 아니야. 네가 쓰고 싶은 거 쓰라고 한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야? 뭘 물어봤어 너한테? 기호를 쓰라고요. 그래, 그럼 뭐야? 뭐가 더 짧아? 가가 더 짧지? 응. 근데 이거 왜 틀렸어? 잘 안 읽어봐서. 그래. 잘 읽어지. 알고 있는데 틀리면은 아깝잖아 시험 칠 때. 그지? 엄격하신데요. 네. 그래도 좀 혼나야 되긴 혼나야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깔끔하게 얘기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네.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칭찬받을 기회였는데. 동의도 마찬가지야. 봐봐.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 동현이와 동희 모두 문제를 잘 풀다가 사소한 실수로 문제를 틀렸는데요. 야, 근데 어머니가 조금 좀 다르게 원래 조금 터프하다 이 정도였는데 공부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조금 네. 되게 좀 무서울 정도로 좀 엄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도 무섭게 할 땐 해야죠. 네. 예, 저 정도 그렇게 가지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지도 내용도 좋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도 어머니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채점 후에 아이들이 틀린 것을 스스로 좀 찾아보게 하고 설명하도록 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 채점할 때 나머지 한 명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채점 피드백 시간은 아예 한 명씩 따로 불러서 1대1로 하는 뭐 식탁에서 것도. 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속상하죠. 제일 속상해요, 제가.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나머지가 큰 거를 찾아서 기호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몫이 큰 수를 기호로 쓰거나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속상하고 뭐 모르는 문제는 제가 좀 더 보완해주고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자꾸 아는데도 실수해서 틀리고 보기를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고 그런 걸 보면 속상하죠. 걱정이 돼요. 동현이와 동희의 문제집 채점 결과. 엄마의 걱정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실수로 틀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틀린 게 똑같은데요. 저 같은 문제예요. 네, 실수도 좀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닮을 걸 닮아야지 왜 똑같이 닮아가냐고 하실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 놀이도 공부도 모두 함께하는 동현이와 동희.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장난도 치고 문제를 풀다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엄마는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쌍둥이가 장난도 줄이고 실수까지 줄일 수 있는 특급 솔루션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노는 것도 사이좋게 공부도 아주 우애 깊게 하고 있는 동현이, 동희, 쌍둥이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틀리는 문제가 일단 겹치고 실수도 비슷하다는 게 이것도 쌍둥이여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둘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빨리 끝내고 빨리 놀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실수가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서로 묻고 답하면서 실력을 다져가고 있고 누가 봐도 아주 훈훈한 쌍둥이였어요. 네. 부러운 마음이 막 들고 진짜로요. 있습니다. 엄마께서 앞서서 얘기하신 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이러면서 무조건 같이 하려고 한다고 고민을 얘기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쌍둥이의 모습을 보니까 순수한 경쟁심이라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가르쳐주면서 공부도 되고 또 실력도 쌓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요. 금방 좀 끝내고 장난치고 공부하다가 장난치고 또 금방 끝내고 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 찬스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곧 4학년이 되는 만큼 문제를 끝까지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쌍둥이들도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 틀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이 수학에 대해서도 좋아요 하고 둘이 동시에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에 대해서는 흥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생님들도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또 이 결과가 궁금해요.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선생님?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해요. 확실히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결손 부분 없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둘이서 수학을 정말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최선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처럼 쭉 잘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좀 가장 어려운 문제인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맞췄습니다.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다만 엄마 고민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좀 놓쳤어요. 복습 그래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동현이는 3번 뺄셈 문제를 좀 실수를 했고요. 5번은 동현이, 동이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정말. 틀리고 보니까. 이게 자를 좀 확인하는 문제인데 숫자가 좀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그냥 바로 체크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실수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실수로 이런 문제를 여지없이, 틀렸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문제를 차분히 끝까지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하죠. 네. 수학 실력도 좋고 뭐 흥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장난을 좀 덜 치고 서로 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학습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둘이 서로 지금 너무 좋아요. 서로 네. 공부를 물어보고 답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좋은 서로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진짜 선생님이 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선생님이 아닌데 어떻게 진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별게 있나요? 여기 문제를 딱 풀고 난 다음에는 바꿔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선생님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풀었다. 이렇게 네. 내가 맞춘 사람이. 네, 그것이 바로 토론 수업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둘이 함께 인강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가 좋으니까 함께 인강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인강 들을 때에는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에는 각자 이 정도 형식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는 추가적으로 게임도 재밌는 것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보드게임 같은 것들.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을 더해서 흥미를 유지해 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그렇게 네. 선생님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는 사이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럼요.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네. 비교가 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것도 못 풀어? 이거 안 됩니다. 안에 의절하는 의절은 굉장히 네. 꼭 아이들 여기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좀 다양한 학습법만 추가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수학 학습법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 꼼꼼히 안 읽고 엄마를 부르는 상황에서 뭐 엄마가 바로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잖아요. 물론 피드백은 좋았지만 이렇게 되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엄마가 풀어주시는 거라서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 틀린 문제를 일단 스스로 다시 풀게 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해 주신다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모르는 문제도 확실히 잡고 또 문제를 대충 넘겨서 틀리면 또 이렇게 피드백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 것도 깨닫기 때문에 네. 대충 보고 실수하는 습관들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둘 다 동시에 틀린 문제는 이렇게 둘이 상의해서 같이 풀게 한 후에 엄마에게 이제 다시 설명하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실력이 좋고 또 수학도 재밌어하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고력 수학 문제라든지 뭐 창의력 수학 문제를 뭐 매일 2문제라든지 적당량을 이렇게 풀려서 수학적 사고력도 좀 키우고 또 이렇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쌍둥이 친구들에게 아주 엄청난 제가 특별한 공부법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오, 진짜요? 지금은 각자 좀 따로따로 뭐 서로 이렇게 뭐 경쟁은 아니지만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더 완벽하게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른 쌍둥이들하고 저기 수학 문제 풀기 복식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괜찮다.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네. 야, 네가 5점을 더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우리 이리 씨가 쌍둥이를 낳아야 되겠네요. 빨리 결혼해서 제가 쌍둥이를 이걸 낳아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이게 아, 효과가 그래요. 있는지. 예.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 어머님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적당한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또 따뜻한 마음도 있으시고 이제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엄마가 뭐든지 꼭 같이 하려고 한다.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고민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둘의 어떤 성향, 장점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 동기를 받는 부분이 성장하면서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하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동현이 동이가 한 명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한 명은 논리수학 지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지 마시고 서로의 강점에 그렇죠. 맞추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시고 대화의 방향도 이끌어 주신다면 둘 다 정말 너무너무 잘 자랄 것 같아요. 쌍둥이가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수다학에서 나온 솔루션대로 활용을 하셔서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 주시고 학습법에 약간의 변화만 주신다면 서로 협동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척척 해나가는 정말 멋진 쌍둥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초등학교 3학년 동현이, 동이, 쌍둥이 형제의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공부도 하고요, 사이좋게 상의도 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기쁨이 2배가 느껴졌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렸던 대로 토론하듯이 함께 공부를 해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우리 어머님이 이 두 쌍둥이 형제에게 느끼실 보람도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동현이, 동이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네,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쌍둥이 형제 사연을 통해서 아이들마다 역시 이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각자의 또 수준과 또 목표와 집중력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세 분 선생님, 이리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1분이에요. 새해에는 공부를 더 재밌고 열심히 하는 동현이 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다.